예, 출범 보름을 맞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세 번째 특검 소환에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어요. 네. 감방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특검에 한 번 나가고 예. 세 번을 이제 불출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순실 씨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법적 그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공소가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즉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기소가 된 것이 직권남용, 예. 강요죄 이런 것인데 예. 이런 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 법원 앞에서 검찰과 이 최순실 씨가 대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죄를 가지고 마음대로 불러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소가 된 범죄가 아닌 이 뇌물죄, 새로운 범죄죠. 예. 이것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예. 새로 받아서 또 이제 소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제 기소가 된 범죄 그거에 예. 대해서 조사를 더 하고 싶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 뇌물죄를 전격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뇌물죄는 그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또 혐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뇌물죄로 적용하려고 하는 네, 걸까요? 검찰에서는 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예. 강요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혹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삼성과의 관계죠. 예.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공죄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비덱 스포츠, 그 코레 스포츠라고 하는 독일 회사를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목적으로 220억을 받기로 하고 그 중에서 80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뇌물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특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번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기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을 구속했죠. 예. 근데 문영표 장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왔거든요. 예.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이 과정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함께 영향을 미치고 예. 그 대가로 이 80억을 받았다고 본다면 박 대통령과 안 수석이라든지 최순실이 공범이 돼서 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공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제기됐어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그 새로 나온 보도인데요. 예. 놀라운 얘기인데 이때 예.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라고 있죠. 예. 여기에 이제 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투자위원회가 결국은 합병을 찬성할지 안 할지 이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 이 투자위원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예. 내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조사해서 안전수석에게 그 보고한 그런 녹취록이 지금 특검에 입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그 2015년 7월에 이 투자위원회가 비밀 회의를 했었는데 예. 그 비밀 회의 결과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에서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 투자위원회의 어떤 내부 분위기라든가 예. 그 동향을 분석해서 예. 그걸 취합해가지고 안수석에 보고를 했고 이것이 최순실이라든지 대통령께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이 좀 더 살펴봐야 그렇습니다.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네.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드러나고 있어요? 그 전 예. 국정원장인 이병기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죠. 여기 자택을 전격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병기 국정원장 또 이제 그 뒤로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기춘 여기까지 국정원장 하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그렇습니다. 갔죠. 예.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분의 국정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장 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관이라고 하죠. 예. 이 사람들이 이 문체부 직원들과 주고받은 어떤 전화 내용, 휴대전화가 이제 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 문체부를 드나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또는 접촉을 통해서 이제 동향을 파악해서 이것을 문체부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이제 청와대로 연결되고 그래서 청와대와 문체부와 국정원이 삼각고리를 형성해서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을 관리했지 않나 이런 어떤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유라 씨와 이제 초등학교 동창 부모 K가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을 지원해준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그 연결고리고 메신저입니다. 예. 이거 KD 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아까 국정원의 어떤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정호성 비서관이 이 메신저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순실이 먼저 그 부탁을 받고 말이죠. 정유라의 그 친구의 부모의 부탁을 받고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호성이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박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예. 박 대통령이 안수석에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 안수석이 이제 현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이 KD 코퍼레이션을 좀 도와주라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어떤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걸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국조특위에서 나와서 그 KD 코퍼레이션 사장이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도 그래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죠. 예, 그 발언은 잠깐 한번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유라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인데 청문회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의 딸과 예, 예, 초등학교 때 동창인 예. 친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게 맞죠?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이고 사실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당황스럽습니다. 대통령한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의 그런 부분을 제가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당사자도 뭐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KD 코퍼레이션은 대통령 그 순방에도 동행을 했어요.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 두 번이나 이제 순방에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 본인도 좀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저것이 이제 정유라를 통해서 최순실 그만큼 이것은 최순실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 최순실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가 최순실인 경우도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순실의 어떤 말이 있으면 대통령과도 동행이 가능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끝으로 말이죠. 정유라 덴마크의 지금 구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한 4주 정도 구금돼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네. 우리 이제 특검은 빨리 이제 송환하려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언제쯤 송환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빠르면 한 달이고요. 아유, 예. 그리고 두세 달 걸릴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긴급 인도 구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병을 확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법무부에 이제 송환을 위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외교부에 보내고 외교부가 다시 덴마크 외교부로 보냅니다. 예. 그럼 덴마크 외교부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는 지금 구금은 됐지만 신병은 확보가 됐지만 송환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다투게 되면 1심에서도 다툴 수 있고 또 상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래서 만약에 정유라가 다투려 든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병헌 씨의 딸인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유럽 인권 그 법원까지 갔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다투려 든다면 특검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도 자진 귀국을 지금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